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밑바닥 사회에 섞여 지내면서 그곳에 서식하는 쓰레기들을 잡는 자다. 내가 짊어진 업부가 불러드리는 건지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이 사무소에는 깊은 원한을 가진 자가 방문한다. 그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좋아 보이는 남성도 다를 바 없다. 딸을 실험대로 만들고 끝내 참혹하게 살해한 악마를 이 세상에서 없애주십시오. 이 남자 안에서 번쩍이며 타오르는 새카만 불꽃이 눈동자 너머로 보이는 것이 그 증거다.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건 웨딩드레스. 그걸 끌어안고는 그는 몸을 떨었다. 이 드레스는 딸이 결혼식에서 입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딸이 처음으로 이걸 입었을 땐 죽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광경이 있다.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의뢰인도 상당한 장면을 목격했을 테지. 사쿠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뢰인에게는 대학원에 다니는 따님이 있었다. 좋은 아침, 미요. 아빠, 아침 다 됐다니까. 이렇게 훌륭한 딸이 있는데 아빠도 잘 좀 해. 의뢰인에게 따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의뢰인은 아직 젊었을 적에 부인과 사별하게 되었다. 시즈카, 미요는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훌륭하게 키울 테니까. 엄마는 왜 계속 잠만 자는 거야? 그 당시 따님의 나이는 아직 5살.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딸을 키웠다고 한다. 따님은 똑똑해서 과학자를 목표로 하는 재원이었다. 그래서 연구는 어떻게 돼가? 잘 돼가? 중간 레포트도 대박 났거든. 오, 과학 레포트도 대박나고 그러는구나. 아빠 딸은 천재거든. 박사학위도 따놓은 당상이라며 교수가 호언장담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아버님, 미호 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이야, 아빠. 알겠다. 딸이 자신의 품을 떠난다니 복잡한 심경이 들었지만 데려온 예비 남편은 제대로 된 남자였다. 그러나 결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다. 미요, 이 녀석 늦네. 모리사키군 집에 갔나? 그날 따님은 밤 9시가 넘어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다며 따님은 요즘 귀가가 빨랐던 터였다. 뭐? 미요가 거기에도 없다고? 네, 저도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전혀 안 받네요. 약혼자 집에도 없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그때부터 애가 타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진작에 집으로 갔다고 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다 큰 여성이고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애가 아니야. 부탁이니 찾아봐 주게. 하루 이틀 정도 상황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래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따님이 행방불명이 된 지 3일째 의뢰인과 약혼자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안 되겠어요. 미호 씨가 갈 만한 곳에는 없었습니다. 미요, 대체 어디로 간 거니?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건 따님의 결혼식 당일이었다. 대체 누구지? 이렇게 큰 걸 다 보내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모습으로 따님은 돌아오게 된다. 그 박스를 열어본 의뢰인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거짓말. 미요, 이게 미요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다.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날 의뢰인의 자택에 배달된 건 인형이 되어버린 따님이었다. 미요! 대체 이게 뭐냐! 게다가 웨딩드레스까지 입혀진 상태였던 것이다. 후에 사법 해부를 통해 따님은 살해당한 후 사체가 박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체 왜? 미요! 미요! 의뢰인은 따님의 고통과 원통함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악질적인 엽기 살인 사건이므로 경찰이 수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미요, 힘들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의뢰인도 당시엔 경찰에 맡길 작정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경찰은 대신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못 기다려. 마침 그때 어떤 기사가 세상에 나온다. 이건 미요 말고도 박제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따님 외에도 박제된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의뢰인은 그 피해자가 발견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네. 박제살인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는가? 박제살인? 뭐야 그게? 들어본 적 있어요. 완전 장난 아니던데. 몇몇 행인에게 탐문을 한 결과 관련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두 사람 말에 의하면 젊은 여자가 밤에 걷고 있으면 야, 옮겨! 서들아,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귀찮아져. 수상한 남자들이 납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납치된 여성은 교주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 너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목숨을 빼앗기고 박제된다고 한다. 내 친구의 친구가 당할 뻔했대요. 뭐 그냥 한 소리겠죠. 여자는 그렇게 말곤 웃어 보였다. 하지만 사쿠마는 직감적으로 확신했다. 그렇군. 분명 비정상적인 행위야. 컬트 같은 특정 사상을 가진 인간의 가능성도 있겠어. 이 소문의 내용 안에 진실이 있다고. 그러나 그의 수사는 머지않아 막히게 된다. 아저씨, 뭘 그렇게 캐고 다녀? 뭐야 이놈들은? 너희들한테는 볼 일 없어. 이 인간 잠깐 끌고 가야겠네. 인간을 박제하는 컬트 교단에 관해서 묻고 다니던 중 갑자기 질 나쁜 남자들에게 공격당한 것이다. 의뢰인에게 놈들을 벗어날 만한 힘은 없었고 죽도록 맞아 쓰러졌다. 죽기 싫으면 쓸데없이 쑤시고 다니지 마. 이렇게 방해를 당한다는 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물러서지 않겠어.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차례 공격을 당하고 있던 차였다. 이봐 아저씨, 이제 진짜 죽여버린다. 바디 블로우, 리버 블로우. 돌연 한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쇼! 뒤통수에 발끝을 꽂아놓는 스타일의 인격자입니다. 인성이 너무 좋아! 뭐야 저 남자는?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그 남자는 어째서인지 의뢰인을 구해주었다. 남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레 놈들을 쓰러뜨렸다. 오늘 별자리 운세는 3위? 쓰레기의 뒤통수를 걷어차면 기다리는 사람이랑 만날 수 있다. 살려줘. 그의 행태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의뢰인은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봤다고 한다. 아저씨, 크류가의 뒷골목으로 들어오지 마. 빨리 집에 가. 그대로 차를 뜨려고 하는 야쿠자였다. 하지만 의뢰인은 겁도 없이 남자를 붙잡고 늘어졌다. 기다려, 날 좀 도와줘. 뭐야? 부탁이다. 얘기라도 좀 들어줘. 그 간절함에 야쿠자도 압도될 정도였다. 물론 처음엔 야쿠자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 듣기 싫어.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 내 딸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 부탁이니까 들어줘. 그래도 의뢰인은 집념으로 놈의 귀를 억지로 열었다고 한다. 그렇게 사정을 알게 된 야쿠자가 의뢰인의 사무소 근처로 데려왔다. 저 앞에 그런 얘기를 엄청 좋아하는 위험한 남자가 있거든. 그렇게 위험합니까? 놈은 아마 귀신이랑 싸워도 이기는 타입인 사람이야. 스나가 그건 내 얘긴가? 어느 틈에 나리가 뒤로 이렇게 오면 스릴 기념비가 된다니까. 그렇다. 암호금의 스나가가 의뢰인을 데려온 곳은 내 사무소였다. 이런 이 웨딩 드레스 제 아내가 결혼식에서 입었던 겁니다. 미호가 엄마랑 같은 걸로 입고 싶다고 해서. 요즘 디자인은 또 다를 텐데 분명 제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겠죠. 다음 순간 의뢰인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렸다. 이준 씨,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딸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사쿠마 씨.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목소린 원한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넘쳐 흘렀다. 다음 순간 의뢰인의 얼굴에 악마가 드리웠다. 우리 딸은 내 보물, 행복한 일만 남았었는데 범인은 그걸 최악의 방법으로 망가뜨렸어. 그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장난감으로 만들다니. 쓰레기의 괴물이 되라고 딸을 키운 게 아니야. 내 딸을 돌려내. 그건 피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는 듯한 혼을 담은 통곡이었다. 이 힘없이 떨리는 손을 나는 내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원통함 제가 맡겠습니다. 미호랑 살고 싶었는데 딸의 미래를 보고 싶었다고요. 이 분노를 원한을 모른 척한다면 고문 소믈리의 실격이다.
죄 없는 여성의 목숨을 빼앗고 그 유해를 노리게 삼는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쓰레기. 그렇다면 내가 네놈의 목숨을 짓밟아주지. 괴로움은 수억 배로 해서 말이지. 그 어떤 땅굴에 숨더라도 이 이주인한테서 도망갈 수는 없을 거다. 스나가 이번엔 수고했군. 이번 의뢰 내가 이어받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번 건은 암호금이도 쫓고 있어서 말이죠. 크류가의 호스티스가 한 명 놈한테 당했거든. 그렇군. 구역을 어지럽혔다는 건가? 설마 같은 범인한테 당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날 줄은 몰랐네요. 참고로 정보상에도 문의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입니다만 내친 김에 바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럼 고맙지. 얘기 좀 해주지. 스나가씨 늘 선생님한테서 도망가려고 하더니 별일이네. 이번 주동자는 쿠리스 미치오미. 엄청난 재산이 있는 백수라고 한다. 아름다워. 수백 년 전 사체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니. 미대생이었던 놈은 이탈리아에서 본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라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때 한 경험으로 놈은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제 아무리 미녀라도 늙으면 못나진다. 그렇다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해야 해. 그래, 그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처럼. 그건 마음에 든 여성을 젊고 아름다운 시절 그대로 영원히 보존하려는 발상이었다. 원래대로라면 놈의 광기는 가난한 미대생의 헛소리로 끝나야 했다. 할아버님의 재산은 전부 당신에게 상속됩니다. 진짜요? 아싸! 그러나 불행하게도 놈이 그 발상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재력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다. 거액의 불을 거머쥔 놈은 그 광기를 발산했다. 드레스 리폼도 잘 됐네. 아빠가 좋아하겠다. 야, 조용히 해. 놈은 그 불을 이용해서 불량배를 고용해 자기 취향인 여성을 납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놈은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그 여성들을 박제했다. 살려줘! 나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렇구나. 그 마음은 알겠어. 그럼 결혼식 날에 드레스를 입혀서 널 아빠한테 보내줄게.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럼 나으리 뒷일은 잘 부탁합니다. 스나가 가는 건가? 아 그렇구나. 선생님께 일을 맡기로 왔군요. 나으리가 일 처리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나으리랑 있으면 왠지 계속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고. 아주 노골적이군.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은가?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를 그냥 지나치는 건 내 방침에 어긋난다. 자신들의 구역을 어지럽힌 범인을 두고 도망가는 건가? 도와라. 네 체면도 속였지. 야쿠자가 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군요. 이리하여 스나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주모자인 쿠리스는 죽어마땅한 쓰레기지만 그를 돕고 있는 한굴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 이곳이군. 분수에 넘치는 집에 살고 있군. 그럼 나는 한굴을 죽여버리는 타입인 인격자에게요. 그게 무슨 인격자예요? 놈의 아지트는 크류가의 교회에 지어진 호화로운 별장이었다. 기이한 행실에 눈이 먼저 가기 마련이지만 이 남자의 능력은 암호구미에서도 손에 꼽힌다. 안녕하쇼, 성인군자입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이상적인 인물의 총알을 받으세요. 정반대! 그게 뭐냐고! 경비를 서고 있던 한굴의 놈들을 한순간에 물리칠 정도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우리를 기다리는 건 처참한 광경이었다. 네? 여긴 뭐지? 쿠리스의 박제 공방일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그곳은 벽에 튄 핏자국 그리고 약품과 녹슨 쇠 냄새가 자욱하게 깔린 광기의 아틀리에였다. 그리고 쿠리스는 침상에 묶어놓은 여성에게 집중하느라. 뭐야? 작업 중에는 들어오지 말라니까 월급 깎는다. 이쪽은 보지도 않고 그런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렸다. 그러자 스나가가 주먹을 들어 올린다. 너 뭐 하는 거냐? 누구? 누구 구역인 줄 알고 여자를 납치하냐 이 자식아! 그대로 강력한 펀치를 쿠리스에게 박는다. 나으리, 이 애송이가 열받게 해서 한 대 때렸습니다. 대신해줘서 고맙다. 나머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쓰레기님 단죄의 시간입니다. 마음껏 고통을 맛보고 죽읍시다. 그리고
루카가 크리스를 완전히 붙잡았다. 피해 여성은 코토게랑 애들에게 맡기고 우린 크리스의 몸뚱이를 고문실로 옮겼다. 루카와 준비는? 네, 다 끝났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으로 수많은 생명을 농락한 이 남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는 손에 든 블랙잭을 그의 뺨에 내려쳤다. 일어나라 쓰레기! 이 감촉으로 보건대 광대뼈가 부서진 것 같다. 뭐 별일 아니다. 눈을 뜬 크리스는 자신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세계를 뒤흔들 예술가가 될 남자라고. 닥쳐. 니놈의 정신 나간 예술 따위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와도 이해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다. 그 어떤 쓰레기라도 죄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방침. 니놈은 그 삐뚤어진 예술 감각을 위해 어떤 여성을 박제하고 결혼식당을 유족에게 보냈지. 그 여자 말하는 거구나. 그게 어쨌다고?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날이 절망으로 가득 차버렸는데 그녀나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 그게 이런 광인이라고 해도 말이지. 무슨 소리를 하냐 했더니 나는 그 여자한테 최고의 선물을 해준 거야.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보기 싫게 늙잖아. 그럼 인생 최고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이번 쓰레기도 속지 않은 마음 같은 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놈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건 전혀 망설여지지 않는다. 잘못된 인식은 영원히 고칠 수 없군. 이만하면 됐어. 지옥으로 보내주마. 루카와 선생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나는 놈이 입고 있는 고무 슈트에 불을 붙였다. 쓰레기님, 불 붙습니다. 불타올라라. 뭘 하지? 오바하지 마. 아직 그 정도로 안 뜨겁잖아. 발밑에 불이 붙은 정도로 엄살이 심한 놈이다. 도트를 빼자 발밑에 붙은 불꽃은 기세 좋게 놈의 몸을 타고 불태우며 올라간다. 기세가 장난 아니네요. 인간 횃불? 슈트 표면에 기름을 발랐으니까 아무리 고무가 석유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타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놈은 아직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을 것이다. 살려줘! 제발 불 좀 꺼줘! 내 손이 예술을 만들어내는 소리 타버린다고! 뭐가 예술이야 개자식아. 실은 슈트 안쪽에는 간이 단열재를 덧대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타오르는 불 때문에 그 단열재는 망가지고 말겠지. 그렇게 되면 놈을 덮치는 건 화염의 열기와 불타서 녹은 고무가 피부에 달라붙는 격렬한 통증이다. 이건 남아프리카에서 시행되었던 사용 방법인 죽음의 목걸이를 응용한 것이다. 살려줘! 누르다! 내가 뽑고 있어! 우는 소리 하지 마. 뿔 붙인 지 아직 3분밖에 안 됐어. 그 방법은 얼굴과 목만 타지만 이건 전신이다. 그 고통도 더 심하겠지. 전신이 불에 타서 짓무르는 고통에 더해서 연기 때문에 숨도 쉬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나자 놈은 자신이 한 말을 거두고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오호라, 제법 봐줄만한 외모가 되었군.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박제도 안 할 테니까. 고무와 몸이 하나가 돼서 불타는 고통,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내 대답은 정해져 있다.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남기는 게 네 미학이지. 그럼 흉측한 모습을 한 너는 없어져야겠지. 서비스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피부 조각 하나 안 남을 때까지 불태워주지. 한 조각이라도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이 세상에 남겨둘 정도로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끝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건 살을 애는 것보다 더한 고통. 하지만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풀어야만 하는 원한도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